아, 걔는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 걔는 기본적으로 뭐 가정교육이 좀 덜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막 비판을 했었는데, 저도 제 삶 속에 나타나서 저에게 어떤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막 너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 책 속 얘기처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지으신 그렉 브레이든 작가가 쓴 책입니다. 저는 마음 다스리기 관련된 이런 책들도 자기계발서와 마찬가지로 책 살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직접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의식이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의식 상태가 현실 속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의 거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세 사람의 동업자에 의해서 파산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내 삶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 들어와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나는 여태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정직, 성실, 진실, 신뢰. 나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비추어 주는 것이라면 내가 부정직하다는 뜻이란 말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직, 진실, 신뢰를 저버렸단 말인가?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물론 정직해. 물론 나는 성실해. 물론 나는 진실하고 신뢰받을 자격이 있어. 이 네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으로 여기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어떤 느낌이 몸을 휘감았대요. 처음에는 손살같이 지나갔지만 점점 분명하고 확실해져 또렷이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교묘하게 내 삶으로 이끈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이 자기를 이제 파산시켰던 그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보다 미묘한 거울이 되어준 것이다. 믿음과 생활 방식의 충돌을 통해 나 자신을 보여주는 대신 내가 비판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을, 즉 그네들이 위반했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자질을 나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는 성실하고 믿음이 가고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그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태까지 비판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을 한 게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거울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내쫓기 위해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나의 비판적 마음이 그들을 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나의 비판이 자석이 되어 그러한 관계를 맺게 만들었던 것이다.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 나의 기준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평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잘잘못을 막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나에게로 점점 끌어당겨져서 내 현실 속에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약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막 비판을 했었던 거예요. 아, 걔는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것 같아. 걔는 기본적으로 뭐 가정교육이 좀 덜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의 어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막 비판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제 주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속에 이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저는 결심을 하고,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나타났을 때는 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일종의 생활 속에서, 생활 안에서의 수련이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의식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길래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또 나타났을까 라는 생각을, 좀 뭐라고 할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의식이 딱 생기고 나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뭐 싫은 거는 싫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불평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자각하고 의식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내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네, 내가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하고 있네 라고 그런 의식이 생기면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책 속에서 저는 마음에 들어서 지금 영상으로 남겨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책 속에 그 주인공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관계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과 거의 동시에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새로이 깨달았다. 내 삶에서 멀어져간 관계는 모두 위에 세 사람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인 것과 같은 패턴의 기초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비판이라는 패턴 말이다. 나의 비판의 마음은 그러한 관계를 나에게 끌어들인 자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비판을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자석처럼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견고하게 굳힌 풀이 되었던 것이다. 비판의 마음이 사라지자 풀 또한 녹을 수밖에. 이로 인해 폭포 효과가 일어났다. 나의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이 내 삶의 다양한 층위에 미치게 된 것이다. 비판의 거울은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미묘하여 거울을 인식한 사람 모두가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는 결정에 나의 친구와 가족들은 내가 현실을 부인한다고 생각했다. 야, 그 여자가 네 돈을 훔쳤잖아, 너를 파산시켰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당한 얘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수와 보복의 전형적 패턴을 따른다면 그러한 경험을 불러내는 생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뭐 보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내가 뭐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 하면은 그게 계속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악순환으로 고리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관계에 반영된 비판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강력한 발견이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나는 이를 일깨워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똑바로 들어 나의 사고방식을 비추어 주다니 고맙기 그지없다. 저도 제 삶 속에 나타나서 저에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막 너무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 책 속 얘기처럼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기에 나의 어떤 부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의식의 부분을 비추어줘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나는 내가 모두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옳지 않은 부분이 그 상대방이 보기에 나도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싫은 부분.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내 삶 속에 왜 저런 사람이 끌어당겨져서 왜 저런 사람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이런 고통을 주는 걸까 하면서 불평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